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로쿠인데요. 로쿠는 정규 거래에서는 한 1% 미만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3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실리콘밸리 은행과 관련해서 이 스타트업들이 어떤 좀 피해를 보고 있고 어느 정도 예금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시가 금요일 날 많이 쏟아졌는데 로쿠도 장 마감 후에 이제 공시를 하기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 한 4억 8,700만 달러의 예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걸 공시를 한 겁니다. 로쿠는 TV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저희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로쿠가 총 보유하고 있는 현금성 자산의 약 26%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해요.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이죠. 그래서 총 현금성 자산 19억 달러인데 그 중에 한 5억 달러가 실리콘밸리 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이 이제 악재로 작용한 것인데 회사에서는 뭐 잠재적 손실 위험 있지만 요걸 잃는다고 해도 가정을 해도 최악의 경우에도 뭐 기업을 운영하는 자금이라던가 자본 지출 등에 약 1년간은 큰 문제는 없어. 뭐 급여 지출 뭐 이런 거 전혀 문제 없어. 라고는 이야기는 했습니다. 근데 오늘 또 나온 그 속보 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도 인출 가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로쿠는 요것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시간에선 했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장에서는 뭐 요로 여파 크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. 자, 도큐사인도 한 23% 급락을 했습니다. 도큐사인은 전자서명 소프트웨어 회사인데요.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최근에. 근데 3분기 실적 예상 웃돌았고요. 4분기 목표치도 시장 예상보다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약간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뭔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성장성의 패턴에서 조금씩 이렇게 둔화되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온 건데요. 거기에다가 도큐사인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연내에 좀 사임을 하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해석이 됐는데 JP모건에서도 역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하면서 이 도큐사인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가 약화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잠재적인 이제 경쟁자라는 점에서도 이게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다. 거기에다가 이 CFO가 이탈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현상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을 하면서 이제는 비중 축소, 그러니까 매도 의견이죠. 이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이게 다 맞물리면서 주가 급락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캐터필러인데요. 캐터필러도 6%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. 세계적인 중장비 업체로 저희 알고 있는데 UBS가 보유에서 매도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여파입니다. 사실 목표 주가는 뭐 소폭 내렸어요. 230달러에서 225달러니까 사실 목표가 하향은 뭐 큰 의미는 없는 뭐 이런 수준인데 일단 투자 의견을 매도로 낮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이유가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아요. 뭐라고 했느냐 하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캐터필러는 중장비, 건설 장비 쪽을 많이 좀 취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좀 타격을 받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수주 잔고의 증가세가 실제로 둔화되고 있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것도 이거지만 결국은 캐터필러가 그동안 시장에서 너무 높은 고평가를 받으면서 이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없어. 추가적으로 오를 수 없다면 뭐 팔아야지. 뭐 이런 의견이었거든요. 그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 전반적인 뭐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니까 그거와 맞물리면서 한 6% 주가 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은 갭입니다. 갭. 우리 의류 소매업체, 우리 뭐 갭 브랜드 뭐 많이들 아시죠? 이 기업도 6%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요. 일단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의 감소 이 부분이 좀 우려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. 매출액 전년 대비 6% 감소를 했는데 시장의 예상은 계속 이 매출이 올해 내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해왔었거든요. 근데 일단 뭐 4분기 매출도 감소를 했습니다. 그러면서 예상을 밑돌았고 거기에다가 수익성도 시장에서는 한 46센트 적자 예상을 했는데
75센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재고 관리에 나서면서 가격이나 한 여파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. 특히 앞서 이제 매출 감소한 것과 관련해서 이 갭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매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한 40%를 차지하는데 이 온라인 매출이 한 10% 감소를 한 것으로 좀 조사가 됐거든요. 거기에다가 갭이 회사 측에서 이야기를 하기는 올해 계속해서 이 매출의 감소세가 좀 이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월가에서는 계속 매출 증가할 것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 자꾸 뭐가 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와 좀 엇갈리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. 그래서 갭에서는 이제 우리 또 비용 절감을 하겠다. 그래서 이 관리자 쪽 경영진을 비롯한 관리자가 지금까지 10명이었다면 이거를 한 8명으로 줄이겠다. 이렇게 관리자 직급을 많이 좀 없애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, 그리고 또 잘 안 되는 매장은 계속 축소할 거야. 그래서 구조를 조금 더 단순화하겠어 라는 앞으로의 계획들을 발표를 했는데,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업이 조금 더 탄탄해지기 위한 하나의 계획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, 일단 시장에서는 뭔가 이 성장세가 이제 또 발목이 잡혔다 이런 해석으로 좀 되면서 주가가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그 재료 자체는 그냥 약간의 실적 성장 둔화 이거예요. 지금 캐터필러도 그렇고 갭도 그렇고 아까 도큐사인도 그렇고. 하지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맞물리면서 좀 민감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좀 해석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